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금요일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위클리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14일 금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도 지방선거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정말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승기 의원이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시장 출마 출마설이 좀 나돌긴 했었지만 그동안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서상기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없다, 혹은 서상기 의원 주변에서 출마를 준비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포착이 되질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이 좀 갑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선거 판을 사실상 지금 청와대가 주도해서 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서상기 의원의 출마를 두고도 지금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시장 하면 대구는 여당의 전통적인 텃밭 중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TK의 본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시장 선거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예선이 정말 힘겹지, 본선에서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권 내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이거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보면요, 지금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또 권영진 전 의원, 원래 서울이 지역구였다가 이번에 이제 대구, 고향인 대구로 지금 내려갔죠. 권영진 전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출신 후보도 있고요. 또 당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었던 여성 후보도 있고, 지금 한 5-6명 정도의 예비 후보가 있고요. 전직 의원 중에서는 또 배영식 전 의원 이렇게 이제 출마를 선언했거나 지금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체로 여권 내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조원진 의원도 친박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고요. 특히 중국 통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권 안팎에서는 조원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이제 비중있게 돌면서 조원진 의원이 이제 시장에 출마를 하고, 조원진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비어서 7월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권영진 전 의원이 대보선에 출마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반기부터 지금 민주당 소속이죠, 김부겸 전 의원의 이제 대구시장 출마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과 이제 통합신당이 꾸려지기 전부터 새정치연합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오히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김부겸 전 의원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이나 또 다른 전직 의원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또 작년 19대 총선 때도, 재작년 19대 총선 때도 김부겸 의원이 사실 대구 수성갑에서 그 이한구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거 겨우 이겨서는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체면치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난달 중하순부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좀 다른 기류가 엿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비주류로 불리고 있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청와대 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시장 출마를 거절했고요. 또 친이계이긴 하지만 친박계와도 관계가 좋은 주호영 의원 출마설이 좀 나왔다고 또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서상기 의원의 출마가 결국은 지금 현 후보군으로는 김부겸 의원을 좀 큰 격차로 이기기는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이 발현이 돼서 결국은 서상기 의원이 갑작스럽게 출마를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상기 의원은 충분히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네. 사실 서상기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국정원 간첩사건 조작, 증거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서상기 위원장이 정보위 소집을 거부한 채 그러고 있으면서 사실 야권에 지금 타겟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아이러니한 대목인데요.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여의도연구원,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서상기 의원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에서 그 국회 정보위를 열자는 그런 주장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열지 않아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게 대구 지역의 보수적인 유권자층에는 뭐랄까요? 그 보수의 이제 나성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비쳤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서상기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꽤 좀 고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지난주 말부터 지금 청와대 쪽과 여권 핵심부에서 서상기 의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상기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지난해부터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다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 내부에서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경선을 놓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양상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는 어떤 얘기들이 없나요? 일단 말씀하셨던 이제 내부 조율 문제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지금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정말 텃밭이고 예선만 통과를 하면 사실 본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의외로 내부에서 조율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이제 후보가 출마를 하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출마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좀 서상기 의원이 지금 한 명 더 지금 추가가 된 그런 양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전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광역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이제 경선 룰을 확정하고 나서 지금 제주 지역의 우금민 현 지사 그리고 부산에 출마한 권철현 전 주일대사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대구에서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요.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분란이 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하는 것이 여권의 국정 운영 주도력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좀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친박계 좀 소장파 핵심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의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원진 의원이 조만간 후보직에서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사람이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쏙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통합신당은 이 야권이 조금 모이는데 집결하는데 구심점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새정치비전위원회 이제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들을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제 참여 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합신당이 그동안의 지지율 측면에서만 보면 당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각각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5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나오는 양상을 초반에 보이다가 이게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승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상당히 지금 초기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단은 이제 그 창당의 움직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권에 대한 압박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면서 또 이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반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반짝했던 상승 효과가 다소 이제 주춤한 거는 이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선거의 공천 과정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이 공천 과정과 상당 과정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으면 있었지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전망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이제 본격 경쟁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심사일 텐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 경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호남을 빼고는 사실 경선다운 경선을 할 만한 지역인데 경기도지사 선거 딱 한 군데인데요. 지금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야권 내에서도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너무 많이 나간 공약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쳇말로 아주 이렇게 전혀 관심을 못 받는 것보다는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각종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본격 선거 국면이 되면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내놓은 공약 그리고 지금 김진표 의원이나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이 기존에 이제 대중체계 개편 문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을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들이 좀 인구에 회자되면서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경선 룰을 가지고 논란이 시작됐었던 새누리당과는 좀 차별점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실 무상급식을 성공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분이 내놓는 공약이라면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좀 어떤 구체안을 더 내놓을지 좀 지켜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양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주말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쉬어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버스 공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으로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역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내세우며 수요 맞춤 버스와 혼잡지역 2층 버스 도입 등을 추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단계적으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편,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TV조선에 나온 최병묵 월간 조선 편집장, 채널A에 나온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의 말. 무상 버스, 이제 또 뭘 또 무상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 무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요. 돈이. 어딘가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버스 운행하는 버스 기름은 무상으로 넣습니까? 그럼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은 돈 안 받고 합니까? 버스는 누가 정비하고 정비하는 사람은 돈 안 받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뻔한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공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심재철 최고위원. 김상원 전 교육감은 달콤한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완전 공영이라는 버스 공짜 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나 제대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버스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 때문인데요. 2008년으로 시계를 돌려봅니다. 한 토론회. 또 정 후보께서는 또 스스로 부자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서민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 카드로 타죠?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한 70원 하나요? 응? 네,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그러니까 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이 1,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클리 스포츠 소식 박상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에요. 여기저기 굉장히 이제 스포츠, 경기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네. 자, 그 프로야구 시범 경기 얘기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죠. 지금 이제 많은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목동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넥센의 경기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강지광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강지광 선수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홈런 3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 두산의 유희관 선수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SK와의 경기에서 조조 레이에스 외국인 투수를 상대로 또 홈런 2개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지광 선수가 상당히 지금 시범 경기에 깜짝 스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투수에서 또 외야수 변신을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지금 혹시 라디오 켜놓으셨나요, 박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꺼놓 켰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끄셨죠? 이제는 잘 들으시죠?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소식 전해 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지광 선수가 이제 투수에서 외야수로 변신한 경우입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LG를 통해서 투수로 입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또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제 넥센의 2차 드래프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야수, 그다음에 타자로 변신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염경엽 감독이 강지광 선수를 두고 30홈런과 30도루가 동시에 가능한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지광 선수가 앞으로 조금 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2차 드래프트에서 이제 뽑힌 선수가 이제 강지광 선수가 있는데요. 이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예, 스타로 발돋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NC의 지난해, 투수로서 신인상을 받았던 이재학 선수도 두산에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NC로 간 경우고요. 롯데의 마무리 투수인 김성배 선수 역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롯데로 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지광 선수 역시 2차 드래프트의 깜짝 스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넥센의 염경엽 감독이 굉장히 큰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30을 가능한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부 넥센 팬들은 이제 강지광 선수 등번호가 66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LA 다저스의 라시엘 푸이그도 66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넥센의 푸이그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푸이그 역시 발이 빠르고 홈런도 잘 치는 타자죠. 네네. 자, 이럴 때요, 사실 너무 언론이 앞서가거나 사실 너무 추켜 세우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한참.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강지관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상당히 차분한 선수입니다. 이제 영경혁 감독의 좀 이런 신뢰가 있지만 당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좀 분위기고요. 올 시즌 2군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경혁 감독이 얼마나 이제 그 출전 기회를 많이 주면서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지광 선수 주목해 보겠습니다. K리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열리죠. 예, 이제 K리그 2라운드가 열리게 되죠. 이제 1라운드를 이제 지냈고요. 근데 가장 좀 관심이 좀 가는 경기가 아무래도 성남과 서울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남은 잘 아시듯이 이제 성남 1화가 아니라 이제 성남 FC로 변신이 됐죠. 네. 시민구단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는데요. 시민구단으로서 이제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선수들 조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수들의 의지 좀 많이 불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서울에서 예전에 뛰었던 제파르포 선수가 지금 성남에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갖는 그런 데뷔전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좀 자신감에 좀 불타도 있고요. 각오도 좀 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남에는 또 박정환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라운드 경남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지긴 했지만 나름 성남도 경기를 좀 잘 풀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경남 FC의 그 골키퍼 김영광 선수가 상당히 좀 고생을 했던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성남 역시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과 좀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홈 개막전에서 좀 팬들을 위해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승리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경기가 있다면 인천과 전북의 좀 경기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는 지금 인천 출신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인환 선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간 김남일 선수까지 전북에 있거든요. 예, 김남일 선수. 또 이제 그 김남일 선수가 그 녹색의 유니폼을 입고 인천 축구전 경기장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김남일 선수 사실은 좀 노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1977년생이죠. 1977년생이니까 우리나라는 38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지만 일단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북의 그런 중앙 미드필더를 잘 지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독 인천에서 뛰었던 선수들 많이 데려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인환 선수도 있고요. 그 중앙 수비수로 잘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북 출신이 아니죠. 인천 출신 전북 선수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과연 그 인천 팬들이 과연 그 전북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수원과 상주의 경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이제 K리그 클래식에 이제 올라온 팀이죠.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인천과 상주 홈 경기 개막전을 치렀는데 난타전을 벌인 그때 3대3으로 이겼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네. 특히 이제 이호 선수가 좀 요즘 많이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과 좀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원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뭐 정대세 선수라든지 이런 산토스 선수라든지 이런 공격력이 좀 더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제주의 그 자책골로 이긴 경기였거든요. 그만큼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좀 덜 다듬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전에서 동남아 선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 동남아 선수가 추억의 선수였죠. 피아팡 선수 외에는 동남아 선수가 K리그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전에서 디오고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동티모르 출신 국가대표팀 선수입니다. 네. 근데 동티모르도 이제 동남아에 속하죠. 하지만 완전한 동티모르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래 브라질 출신이거든요. 네, 브라질과 동티모르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티모르 국가대표팀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좀 오버래핑도 좋고요. 빠른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K리그 챌린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로 좀 가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이 좋아진 커브로 두 번째 시즌을 맞는데요. 네, 사실 류현진 선수에게 커브는 결정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커브의 그 빈도가 가장 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른손 타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결정구가 없었는데 이 커브가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라 해서 폭포수 커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런 커브를 던짐으로 인해서 오른손 타자를 많이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른손 타자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결정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난 첫 시즌에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류현진 선수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두 번째 시즌 맞이해야만 또 LA 다저스의 제2선발 또는 3선발로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 류현진 선수 경기 기다리고 계실 텐데 월요일 새벽 경기가 있다고요? 네, 월요일 새벽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윤성민이 드디어 첫 등판을 하는군요. 네, 윤성민 선수가 이제 일요일에 등판을 하게 되죠. 그동안 윤성민 선수의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만 하고 있었지 경기에 나서지 못했거든요. 네네. 경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제 금전적인 그런 것이 오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비자가 없이는 출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캐나다에 가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가 좀 펼쳐지는데 뉴욕 양키스 하면은 좀 상당히 강팀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윤성민 선수가 좀 덜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이 뉴욕 양키스를 맞이한 뉴욕 양키스가 1.5군 성격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좀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전팀은 파나마로 건너갔습니다. 파나마에서 마리아노 리베라 은퇴 기념 경기 형식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스프링 캠프 에는 이제 뉴욕 양키스는 이제 1.5군의 선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 양키스의 그 플로리다에 남아 있는 선수 중에 이치로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성민 선수와 이치로의 맞대결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일요일 첫 등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우리 임순수 선생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